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길의 인생차. 네, 드디어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길의 인생차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수 겸 배우 200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맛배기 방송, 영예 방송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회 방송입니다. 1회 드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좀 모실까, 첫 방송인 만큼 좀 특별한 분을 모셔야겠다.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1회 방송 출연하실 분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1회 방송 나오실 분은 바로 가수 겸 작곡가 우리 PD 블루님을 첫 방송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PD 블루라고 하면 이제 사실 저의 또 다른 캐릭터죠. 근데 절대로 저희 인생포차에 지금 출연하실 분이 없어서 PD 블루님을 모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출연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좀 섭외를 좀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좀 1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보여드려야 이후에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오시지 않을까. 이미 영예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이게 좀 포맷이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진 포맷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짜여진 포맷 안에서 조금씩 애드립을 통해서 저희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본인 소개와 뭐 최근 근황 그리고 이제 살아오신 과정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출연하신 분들이 이제 다양한 뭐 직업 세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인생 포차니까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압축시켜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뭐 존경하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상 깊게 보는 뭐 영화라든지 뭐 책이 있다면 뭐 간략하게 소개해 주셔도 좋고 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흐름이 가니까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사실 제가 북 캐릭터가 지금은 200길 어떻게 보면 거의 정 캐릭터죠. 가장 지금 중요한 캐릭터로 밀고 있는 게 200길이지만 사실 200길이라는 캐릭터가 탄생하기 전에는 제가 PD 블루라는 캐릭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PD 블루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잔 먹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죠. 첫 방만큼 제가 PD 블루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게 PD 블루님께 한 잔 제가 그리고 진행자인 우리 또 200길 한 잔 먹고 첫 방을 한 잔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PD 블루님의 이제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실은 이제 PD 블루는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200길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이후에는 뭐 PD 블루는 뭘 안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PD 블루는 당연히 계속 작곡을 다양한 곡을 하고 있고요. 사실 200길의 거의 뭐 전곡을 99% 정도를 PD 블루가 이제 작사 작곡을 많이 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곡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근황을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니까 최근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PD 블루도 앨범이 나왔어요. 네, 앨범이 나왔고 사실 이번 나온 거는 이제 작년에 이미 나왔던 이제 신눈이 내려라는 노래를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는 그런 이제 베스트 앨범이긴 한데 12월 달에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탄절 전에 내줘야 캐럴 분위기가 나니까 이제 지금 성탄절이 지나버려서 이제 캐럴 느낌이 좀 덜 나겠죠. 이제 길에서도 뭐 요즘 뭐 길에서 워낙 듣기 힘들지만은 캐럴 같은 거를 그래서 신눈이 내려라는 노래를 이렇게 타이틀로 해가지고 PD 블루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07년부터 음악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PD 블루라는 이름으로 이제 냈던 건 2009년부터 이제 처음 냈었죠. 2009년부터 이제 뭐 당시 이제 파스텔 블루, 바이 PD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약간 유닛 개념, 대한민국의 유닛 개념을 도입시킨 사람이 이제 PD 블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거의 그룹이면 그룹, 뭐 솔로면 솔로였지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를 같이 쓰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처음 이제 파스텔 블루 바이 PD 블루, 파스텔 블루 바이 파스텔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제가 도입을 시켜서 이제 그룹으로도 내지만 솔로로도 내는 개념으로 가다가 이제 2010년부터는 이제 파스텔 블루는 파스텔 블루, 이제 PD 블루는 PD 블루로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내게 됐죠. 파스텔로는 앨범을 안 내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최근 근황을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옛날부터 쭉 겨울마다 이제 겨울 음악을 내왔어요. PD 블루는. 그래서 뭐 히트곡도 있고 알려진 곡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 어디 카페 같은 데서 이제 겨울 노래 모음 이렇게 해서 그냥 끌어다가 쓰시면 제 노래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너와 나의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고요. 우리 가수 디아 씨가 피처링 굉장히 좋은 노래가, 중간에 이제 랩도 우리 블리스라는 랩하는 우리 동생도 같이 참여했었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얀 눈이 오잖아요라는 노래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노래가 이제 그 노래도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처음 나왔을 때 모 음반 음악 사이트에서 이제 그게 약간 그때 제가 노림수가 있긴 했는데 장르를 인디 장르라고 해서 냈더니 인디 장르에서 그때 이제 월간까지는 아니지만 주간 차트에서 1등을 차지했던 기억이 나네요. 주간 차트 1등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때 막 기사도 좀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도 생각이 나네요. 당시에 이제 손지호라고 MC 분이신데 지금도 뭐 리포터 MC 활동하시는 우리 친구가, 그때는 이제 사실 친구가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 무적기타, 저희 음악 패밀리 무적기타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노래들을 다 모아서 최근에 흰눈이 내려라는 베스트 앨범을 냈고요. 최근 근황이고, 그리고 신곡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발매 시기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12월에 캐럴 앨범을 냈으니까 1월 정도에 낼까 하는데, 사실 이제 PD 블루가 이제 10주년, 솔로 10주년이 지났죠. 10주년이 한 2019년, 20년부터는 이제 PD 블루의 이 과거 정규 앨범들과 신곡을 하나 이제 더해서 베스트 플러스라는 앨범을 이렇게 쭉 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PD 블루 정규만 11장이 나왔으니까요. 제가 1년에 한 장꼴로 냈거든요. 그래서 싱글 10곡이 모아지면은 정규 하나 내는 그런 개념으로. 약간 항상 그러진 않습니다. 조금 그런 개념으로 좀 가다 보니까, 베스트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이제 1집 앨범, PD 블루 1집 앨범이 원래 이제 2010년 정도에 나왔나요? 10년, 11년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 냈던 싱글과 신곡 두 곡을 묶어서 정규 1층을 드디어 냈었는데, 당시에 그렇게 냈는데, 당시에 이제 에드나인이라는 우리 또 친한 동생 작곡가는 그 친구 입장에서 작곡가 데뷔였어요. 그 노래로 저만 먹고 있네요. PD 블루님도 한잔 드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만이 PD 블루인데 또 200개이고, 하여튼 그때 이제 그걸로 타이틀을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주년부터는 베스트 앨범 식으로 해가지고 신곡을 그때 당시에 정규 앨범 타이틀과 뭔가 유사하거나 뭐 연결성 있는 거로 쭉 가게 됐어요. 그래서 1집 때 안 되겠니 이 느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소울적인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고 뭐 그런 랩발라드 곡인데, 그래서 취하고 싶다라는 노래 신곡을 만들어가지고 베스트 플러스 원 해서 이제 타이틀은 취하고 싶다, 그다음에 수록곡들은 안 되겠니를 포함해서 1집 때 앨범 이런 식으로 쭉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1집을 냈었기 때문에 베스트 플러스 원 이렇게 냈고, 그다음에 1.5집이 있었기 때문에 1.5집은 이제 사실 당시에는 이제 제가 또 친한 작곡가 우리 NGK 씨의 노래 좀 모아서 냈었는데, 이번에 이제 베스트 1.5집 때는 그렇게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또 이제 다른 신곡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1.5집, 2집, 2.5집, 3집, 3.5집, 4집, 4.5집, 5집, 6.5집, 7집까지 제가 딱 냈고, 이번에 이제 7.5집 나올 차례예요. 그래서 지금 녹음까지 다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이제 7.5집이 당시에 이제 우리 보컬 윤혜선 양의 노래들을 묶어가지고 7.5집을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윤혜선 양 우리 동생한테 부탁을 했죠. 반드시 이 노래는 네가 불러줘야 된다. 이번에 베스트 플러스 7.5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노래는 잘 나왔고요. 약간 노래 스타일은 남녀의 이렇게 뭔가 사랑을 이렇게 듀엣으로 서로 반복해서 불러가면서 이렇게 따뜻한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 근황은 그거예요. PD블루의 최근 근황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트로트계에 아주 떠오르는 우리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우리 가수 일영. 일영 씨의 신곡을 이제 제가 만든 거로 이제 3곡 정도.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미 발표했던 노래긴 한데요. 너무 아까워서 이제는 좀 후배 양성에 좀 힘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제 우리 일영 씨한테 3곡, 저번에 2곡을 이미 줬고 이번에 3곡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 근황이 PD블루. PD블루로는 또 이제 책을 많이 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소설도 냈었고요, 시도 냈었고, 그리고 뭐 에세이집 이렇게 전자책으로 주로 많이 냈고, 크게 큰 호응을 제가 얻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가로서 역량이 훌륭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좀 읽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판매도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판매 부수도 좀 되고, 시집 같은 경우에는 한 시리즈 연작으로 한 10권 정도 냈는데 그것도 반응이 괜찮았고, 소설은 제가 새로 쓴 건 아니고 20대 때 초반 때 그냥 그때 끄적끄적 했던 거를 모아서 이제 슬픈 우리 20대라는 제목으로, 약간 그때 제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무라카미 류라든지 이런 일본 소설분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작가분들 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읽어보면 좀 우울합니다. 우울하지만 그 우울함 속에서도 뭔가 젊으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랑과 PD블루 한잔 하셔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은 소설을 냈고요. 에세이집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끄적끄적 했던 것들 그런 거 묶어서 좀 냈고, 에세이도 보다 보면은 볼만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낸 에세이집 내용 중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그리워지는 것들이라는 에세이 모음집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엄청 웃긴 얘기는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냥 피식 혼자 생각했을 때 웃겼던 그런 내용들 담았는데, 누가 또 댓글을 또 감사하게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책 리뷰에 써주시고, 그렇게 PD블루는 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책도 내고 노래도 내고 요즘은 이제 작사 작곡하는 쪽에 좀 더 치중돼 있죠. 새로운 곡들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아이디어는 많아요. 오늘 이거 지금 촬영하는 날이 지금 12월 26일입니다. 성탄절 지나자마자 이제 찍고 있는데, 갑자기 오면서 이제 곡이 영감이 하나 떠올라서 좀 하나 또 약간 만들었어요. 초안을.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구체화할 건데, 이제 2023년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023년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할 건데, 어떤 이름으로 발표할지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200길로 낼지 PD블루로 낼지 아니면 다른 분을 제가 좀 드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라는 노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2023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미래에 온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무슨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였는지 한국 만화였나? 한국 만화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더라? 2020 원더키드였나? 그러니까 2020 그런 이름이었을 거야. 이름이 2020 원더키드 그런 만화였는데, 2020년이라는 게 당시에는 정말 안 올 것이다, 엄청난 미래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2023년? 다음 주면 이제 2023년이에요. 오늘이 이제 2022년 12월 26일이다 보니까 2023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계실 때는 2023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저희가 편집도 하고 해야 되니까. 깜짝 놀랄 일이네요, 진짜. 이 시점에서 술이 넘어가네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딜러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PD블루님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나 좀 궁금해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교육 공무원, 그러니까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좀 엄격한 지도를 받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저희 아버지랑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학교를 좀 빨리 보내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저희 집 형편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부잣집은 아니잖아요. 뭐 선생님이신데 월급이 뻔하니까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인기가 있었던 거지 사실.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그러다 보니 사실 유치원 보내고 이런 것도 형편이 좀 돼야지 보내는 건데, 이제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치원을 1년이라도 안 보내야 이 돈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학교를 빨리 보내셨어요. 1년 빨리 보내셔가지고 제가 친구들보다 한 살이 사실 어린데 나이 많은 척하고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1년 빨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린 나이니까 그때 7살 뭐 이러니까 제가 힘들지도 몰랐겠죠. 기억나는 건 근데 학교 굉장히 멀었어요. 초등학생 치고 동네 학교가 아니라 아버지 학교. 근데 아버지는 이제 당시 이제 풍구를 걸어서 하셨죠. 도보로. 근데 남자 성인 걸음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저래도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운동도 되고 건강해지고. 근데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그때 7살 초등학생도 아니죠. 사실 유치원을 가야 될 나이에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다 보니까 아침마다 솔직히 오버히트를 했습니다. 진짜로. 힘들어서 토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게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럼 아버지가 두들겨 주시고, 이놈은 남자 새끼가 이렇게 약간 빠져가지고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뭐 되게 무섭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 그래도 쟤는 아빠가 선생님인데 이 학교 선생님이야 막 이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눈치를 저도 봤겠죠. 나는 이제 친구들이 잘해주죠. 오히려 그러니까 잘해준다는 그 의미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야 선생님 아들이니까 쟤 건들면은 문제 되니까 야 뭐 쟤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왕따 아닌 왕따죠. 그래서 뭐 저 1학년 2학년 때는 딱히 재미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일단 학교가 너무 멀었다는 거. 그리고 멀다 보니까 아침은 아버지 손잡고 가지만 올 때는 혼자 와야 되잖아. 그 먼 길을 또 혼자 오니까 얼마나 멀어요. 지금 기억에 한 40분 넘게 걸었던 것 같아요. 50분 걸었던 것 같아요. 그 애기가 생각해보면 7살짜리가 상상이 안 돼. 근데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7살이라도 다 컸다고 생각하고 막 나 다 할 수 있어 뭐 이러고 혼자 다 했는데, 지금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이고 우리 조카를 봐도 그렇고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 돼도 약간 불안한데 나는 어떻게 7살에 그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매일 다녔나 생각해보면.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지나고 3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학교로 이제 이게 정근을 가시게 됐는데, 아예 좀 다른 동네로 가셔서 이제 아마 그때부터는 걸어서 다닐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원래 갔어야 되는 저희 동네에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초등 3학년 때. 그때부터는 3, 4, 5, 6학년 때 동네에서 잘 재밌게 다녔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소위 말해서 빡센 중학교, 막 좀 폭력성이 강한 친구들이 많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지금 와서 이제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꼭 착하게 산다고 나중에 잘 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못되게 사는 사람 중에 잘 살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저한테 나름 또 제가 나름 또 가해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뭐 어렸을 때도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그래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반장도 하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또 이렇게 약간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저한테 상처받았을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군대에서는 이제 후임들 중에는 뭐 나름 저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체계가 그냥 그런다 보니까 제가 뭐 나름 잘해준다고 잘해주려고 했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이랑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본인의 뭐 베스트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피디블루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이미 지난 시간에 200길의 인생포차 영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라카미 류를 굉장히 좋아하죠. 무라카미 류. 왜냐하면 무라카미 류가 소설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피디블루 노래 중에 안녕 언젠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제가 사요나라 이치카라는 일본
그 영화면서 소설이기도 한데 소설이 원작이겠죠. 그분이 이제 저는 잘 자세한 게는 몰라요. 근데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뭐 밴드도 하시고 그러니까 앨범도 내고 소설가면서 영화 감독까지 연출까지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롤 모델 같은 거죠. 저도 사실은 문학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학상에서 소설가상을 신인 소설가상을 받게 됐습니다. 공연 그래서 그날 이제 공연도 해요. 축하 공연 PD블루로 가서 이제 축하 공연 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너무나 오랜만에 제가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좀 부담이 있어요. 제가 공연을 못 해본 지가 지금 벌써 한 4년 됐나요? 그 마지막 공연이 코로나 전인데 그 수원에 이제 무슨 중문시장인가요? 거기서 제가 그 아줌마 가요제라는 그 자그마한 무대였지만 너무 좋은 무대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당시 문은진 양이라고 문은진 씨가 정말 잘하시고 지주 멤버로 활동하고 계세요. 비주 헤어지게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한 달 건너서 안 보고 그 문윤진 양이 비주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거 이제 노래 피처링도 좀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아줌마 가요제 때는 저랑 같이 이제 공연을 좀 해주셨죠. 뭐 본인이 피처링 안 한 노래까지도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해주셨고 그때 인순이 조피디의 친구여를 제가 공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너무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가사를 다 까먹었어요. 친구여 가사를 못 외워요 이제는. 그때는 외워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PD블루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라리 200길로 공연을 가면 제가 좀 쉬운데 제가 뭐 10년은 젊어 보여요 더 뭐 쉬운데 PD블루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이드 이게 자꾸 지금 오른쪽 없이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른쪽 없이 하시죠.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두 개만 갖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4년 전에 우리 문윤진 양이랑 이제 수원 가서 공연을 한 게 마지막이고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공연을 이번에 혼자 가야 돼가지고 제가 했던 노래 중에 이제 PD블루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거는 이제 유명하죠. 우리 너의 그 자전거 탁풍경 형님들 노래 제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사실 이제 각종 뭐 드라마 OST로도 많이 쓰였고요. 그 원래 원곡 클래식 말고요. 영화 클래식 말고도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버전이 많아요. 리메이크 버전 많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랩 버전을 제가 처음으로 냈다는 거. PD블루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랩 버전의 창시자다. 제가 2번이나 냈고요. 공연을 했어요. 여기가 약간 문학상 무슨 이게 시상식인데 무슨 노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200길로 활동하면 편한데 이제 PD블루로 초청을 받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냈던 노래 중에 안녕 언젠가 사요나라 이츠카 그게 이제 소설 제목 따온 거니까 그거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유명하죠. 상실의 시대 부제가 이제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그 노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3곡을 하려고. 뭐 무라카미 하루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저도 원래 뭐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와 이렇게 소설을 잘 만들 수 있구나. 나도 이런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막 이걸 저걸 써봤는데 그 정도의 장편을 쓰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와 대단한 상실의 시대라는 노래도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해서 그냥 비틀즈 노래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영화를 받고 아마 책을 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판매가 됐는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이제 아이디어였겠죠. 출판 쪽에 상실의 시대로 제목을 바꾸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팔렸다. 이름 잘 지은 거예요. 상실의 시대. 그래서 저도 PD블루 상실의 시대라고 쳐보시면 상실의 시대라는 노래를 제가 가장 최근에 그래서 한 반년 됐네요. 이게 PD블루 최근작인데 반년 전에 됐어요. 올렸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 질문 이어지는 거죠.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냐, 뭐 좌우명이 있냐, 뭐 이러면 저는 뭐 당연히 안녕 언젠가라는 영화를 책으로도 봤습니다. 둘 다 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웬만하면 책으로 본 거를 영화로 보면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 원작인 책에서 그런 느낌이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화에서 진짜 100%가 아니라 한 200%를 살려냈다는 게, 와, 제가 일본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니까
이름까지 말씀 못 드리는데, 아까 안녕 언젠가라고 이제 사연자를 예측하는 작품 너무 재밌게 봤고요. 뭐 좌우명이라고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 좌우명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항상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항상 노력하려고 하고, 어제도 행복했지만 오늘은 더 행복하게 열심히 살자. 어제가 내가 일을 뭐 9를 했으면 오늘 10을 하고 내일은 11을 하고 이런 느낌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좀 과부하 걸릴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도 조금 찍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지만, 책도 내고 뭐 앨범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영화도 좀 찍어보고 싶은데 아직 그런 쪽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꼭 할 겁니다. 제가 뭐 50대 뭐 돼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뭐, 사실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딸 뭐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인데, 그거만 좀 정리가 되면 애가 뭐 나중에 시집도 가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면, 저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좀 정리를 하고 좀 어떻게 좀 여행만 좀 다니면서 그거를 콘텐츠로 찍을 수는 있겠죠. 여행 콘텐츠로 찍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하면서 영화도 좀 찍고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원래 일들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피디블루님은 앞으로의 바람이 어떻습니까? 라고 연결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의 바람은 좀 건강하게, 저뿐이 아니라 근데 저 친한 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친한 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맨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제가 일단은 제가 행복해야 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해야 되고, 제가 또 잘 벌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주변 분들이 행복하지. 제가 또 아프고 막,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좀 너무 많이 처먹고 있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갈 건데요. 이따가 제가 하여튼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술 좀 줄이는 게 어떠냐 다들 얘기는 하는데, 줄이면 좋죠. 근데 오늘은 내가 사실 지금 촬영을 언제 하고 있냐면 새벽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새벽에 하는 거라서, 사실 원래는 이 200길의 인생포차 1회를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는데, 방송 분량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출연하신 분과 합의하에 그거는 없애기로 출연 안 하신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피디블루를 섭외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제가 절대로 출연하실 분이 없어서 피디블루를 섭외한 거 아니다. 근데 하여튼 결론은 1회 방송은 피디블루님과 하게 됐고요. 거의 끝질문이에요. 인생포차의 한마디 얘기를 하자면 뭘까요? 그러면은 피디블루로서 말씀드리면, 사실 200길에 앞서서 이제 피디블루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피디블루가 좀 홀드가 됐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작곡가로서의 이름은 피디블루로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은, 행사가 됐던 음악이 됐던 약간 200길 쪽으로 중심이 기울다 보니까 200길은 매달 앨범을 내는데, 피디블루는 지금 벌써 반년째 앨범을 안 내다가 물랑 6개월 만에 낸 게 냈던 노래 또 내는 거, 신곡이 다음 달에나 그냥 나오는데 좀 서운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인생 포차가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 누구나 인생이 있어요. 그 말을 좀 덧붙이고 싶네요. 다 인생이 소중하고요. 다 재밌어요. 또 들어보면 정말 한 3, 40분, 저희가 방송 길이가 3,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3, 40분 안에 다 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획을 해서 한다는 거, 제가 사실 이걸 하는 거는 재미도 재미지만 제 주변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고 있어요.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걸 계기로 좀 뭔가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200kg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0kg인지 피디블루인지 나중에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이럴 때는 한 잔 먹어야죠. 짠. 다 처먹었어 이거를. 일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하여튼 수를,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MBC 라디오스타처럼 나에게 땡땡땡이란 이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각본이 아예 없어요. 뭐 우리 방송이 원래 각본은 없지. 근데
PD블루님을 첫 회 방송으로 모시다 보니까 이 질문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음악이란? 이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D블루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가 꼬였지만 제가 PD블루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나에게 음악이란,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게 저한테는 활력소다. 너무 뻔한 얘기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제가 한 17년 했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는 조직 생활이 안 맞아. 난 직장 생활이 안 맞아. 미안합니다만 저도 안 맞습니다. 저도 안 맞는데 17년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 키우려고요. 근데 버틸 수 있었던 건요. 저는 창작물들을 만들어 갈 때마다 되게 희열을 느꼈고, 어떻게 보면 골프 치거나 이럴 때도 돈이 들잖아요. 취미생활 해도. 그거보다는 제가 적게 들면서 나는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저도 골프를 배워봤는데, 사실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아기 때 정말 돌도 안 됐을 때 배웠는데, 뭐 좀 이렇게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하다가 이제 야외로 나가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들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나의 길은 아니구나. 때려쳤고요. 그래서 때려쳤던 거고. 사실 사업을 위해서는 골프를 많이 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잘하려면. 저는 솔직히 사업 잘하고 싶은데, 골프를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술이 한잔 먹으면서 그냥 음악 얘기하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음악은 활력소다. 활력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이크 200길 씨한테 넘기겠습니다. 자! 200길입니다. 오늘 PD블루님을 모시고 1회 방송 소주 한 병 비우면서 했는데 다음 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약간 또라이 같죠? 근데 제가 꼭 다음 방송부터는 우리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재밌는 유익한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길의 인생 포차였고요. PD블루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어떤 분이 나오실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0길의 인생 포차!